어느 날 친구 A에게서 이상한 동영상이 전송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있는 영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상의 내용은 점점 더 섬뜩해졌다. 영상 속에서 A는 숲속에 홀로 서 있었다. 그가 슬타범을 들고 찍은 영상이었다. 화면은 다소 높은 각도에서 A의 얼굴을 비추며 그가 서 있는 숲의 풍경을 천천히 비췄다. 길을 돌아보니 낡고 서름한 두 층짜리 집이 보였다. 집은 분명 오랫동안 버려졌고 그 모습은 불길하게 다가왔다. A는 그 집을 보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좀 무섭지만 드라마 불깃 라고 말하며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 말 속에서 긴장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잠시 영상의 질생을 멈추고 내 마음속에서 이상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 순간 호기심이 나를 다시 화면 앞에 앉게 만들었다. A는 정말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가 무엇을 발견할지, 무엇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궁금해졌다. 나는 화면을 다시 켰다. A는 물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푸들들. 바닥이 썩어 있거나 오래된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낡은 나무가 끼걱거리며 소리를 냈다. 집 안은 예상보다 더 불결했다. 쓰레기와 오래된 먼지들로 가득했으며 곳곳에는 버려진 가구들이 있었다. A는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맨발로 이곳을 걷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바닥은 더럽고 불쾌했다. 그가 처음으로 거실 쪽을 비추었을 때 그곳은 어두컴컴했다.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어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그 안에 있는 가구들은 거의 다 뒤집히거나 파손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것은 두꺼운 커튼이었다. 부룩하게 도풀어 있는 커튼을 본 나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마치 그 안에 누군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A는 그런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카메라를 돌리며 진안을 탐색했다. 그러나 그가 지나간 뒤도 나는 그 부풀어 오른 커튼 속에서 무언가나 움직인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내가 본 것은 착각일까? A는 거실을 지나 복도로 향했다. 그는 다음 방으로 들어갔고 그 방은 일골식 바닥이 방이었다. 바닥은 낡고 찢어진 바닥이라 널브러져 있었고 방 안에는 오래된 서랍장이 남아 있었다. 주변은 어두웠고 커튼이 전부 쳐져 있어 그곳은 더욱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A는 손전등을 꺼내 들고 방 안의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했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옷들, 먼지와 진흙 자국들은 이곳이 오랫동안 버려졌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곳을 지나쳤다. 그때 나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일골식 천장의 끝자락에서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비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나는 A의 카메라나 천장의 끝을 비치는 동안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사람의 얼굴이 슬프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본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어두운 곳에서 어렴풋하게 보였지만 분명히 있었다. A는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카메라를 들고 다른 방으로 향했다. 나는 그 얼굴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왜 그곳에 나타났는지 궁금해졌다. A는 그것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A는 세면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된 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면장이었고 벽과 바닥의 타일은 대부분 벗겨져 있었다. 수도꼭지는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욕실 거울은 금이 가 있었다. 세면장 속은 낡고 찌든 느낌을 주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 놓여있던 고타츠라는 난방기구가 눈에 띄었다. 그곳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왜 그런 물건이 이 폐허 속에 있을까? A는 욕실을 나와 세면장을 비추었고 그때 나는 또 하나의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거울에 비친 이이 등 뒤, 그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나 겹쳐서 나타난 것이었다. 그것은 동면이 사람이었다. 예의가 돌아보았을 때 그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카메라가 다시 복도를 비추자 나는 또 다른 얼굴을 보았다. 거실 쪽에서 잠깐 사람의 얼굴이 내다보더니 그 얼굴은 살짝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 얼굴을 뚜렷하게 보지 못했다. 카메라는 초점이 맞지 않았고 그 얼굴은 금방 사라졌다. 그 얼굴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을 나는 느꼈지만 예의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다른 방으로 향했다. 나는 이제 확신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몰래카메라 장난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그런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예의가 촬영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영상 속에 담긴 지호는 그 어떤 영상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불길한 감정이었다. 나는 그 집이 단순한 버려진 집이 아니다. 무엇인가 어둡고 불길한 존재가 거주하는 장소라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나는 그 집이 이 일을 끌어들이고 그가 그것을 촬영하게 만든 이유를 알아내야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놀라움과 공포를 주기 위한 장난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집 속에 숨어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다. 예인은 영상을 끝까지 찍었고 그가 촬영한 영상 속에서 나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첫 번째는 커튼 속에서의 얼굴, 두 번째는 세면대 거울에 비친 그림자, 그리고 마지막은 거실과 이불 식탁이 방에서 느낄 수 있는 기운이야. 그 장면은 영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었고 분명히 이번에도 깜놀 영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계속해서 영상을 추적하며 한순간도 놓칠 리가 없었다. 내가 놓쳤을 리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영상 속에 예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2명 이상의 촬영 협력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의는 복도로 나와서 2층로 향했다. 계단을 밟는 소리가 복도보다 더 두드러지게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했다. 무언가 위협적인 느낌이 든다. 갑자기 계단이 무너져 1층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의는 조금도 어려움 없이 2층에 도달했다. 2층은 복도가 이어져 있었고 좌우에는 바깥방이 하나씩 있었다. 예의는 망설임 없이 왼쪽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1층의 이불 식당과 비슷한 분위기였지만 창문이 열려 있고 커튼도 활짝 열려 있었다. 바깥 풍경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때 예의는 한 걸음 창가로 다다랐다. 하지만 방 안에선 아무것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바깥의 햇살이 강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 안은 여건 때문에 어둡게 찍혀 있었다. 카메라의 화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바 창문에 몸을 내밀자 바깥 풍경이 확실히 잘 보였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예의는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마치 무엇인가를 느꼈다는 듯이.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의가 물러서며 카메라나 다시 방을 비추자 벽면에 시커먼 사람 형상이 나타났다. 그 형상은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것이 사람의 형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 그림자는 빛이 정확한 위치에 도달하자 갑자기 사라졌다. 이것이 단순한 편집 기술일까? 아니면 AI가 의도적으로 만든 효과일까?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A는 또 다른 방으로 향했다. 이번엔 다른 방의 문이 미닫이로 닫혀 있었지만 A는 손잡이를 잡고 밀어 열었다.
그 안에서 펼쳐진 것은 예상치 못한 어둠이었다. 2층 복도에서 들어오는 빛이 약간 반환을 기추고 있었지만 밤하는 거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A는 그 어두운 방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손전등을 켰다.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은 짧고 반월적인 깜빡임을 반복하며 방 안을 조금씩 밝혀나갔다. 그때 나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랐다. 갑자기 무언가가 카메라 렌즈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손전등의 빛이 잠시 깜박였고 방 안의 모든 것이 다시 하얗게 변했다. 순간적으로 화면은 온통 하얗게 덮였고 내 눈은 잠시 멍해졌다. 빛이 꺼지면서 화면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 내가 카메라 속에서 본 것들은 내 상상력을 초과하는 것이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방 안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무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청백하고 눈은 짙은 어둠을 지니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괴해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오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 사람들의 손이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내게 다가오려는 듯 몸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 순간 A는 무언가를 느끼고 급히 뒤로 물러섰다. A의 숨이 가빠지면서 방 안을 뒤로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 발걸음이 점점 더 빠르게 거칠게 달아갔다. A는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급히 내려갔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면서 A는 다시 한번 그 이상한 존재들을 마주쳤다. 계단 안의 복도의 좌우방 입구에서 몇 명의 얼굴들이 내다보고 있었다. 그 얼굴들은 너무나도 천백했고 그들의 눈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A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외치며 발을 헛디뎌 계단을 굴러 떨어졌다. 그 소리는 엄청나게 컸고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카메라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A는 바로 일어나서 다시 끼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카메라는 바닥을 뒤추었고 A의 발걸음이 절박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A는 결국 그 짐을 벗어났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 비친 풍경은 더욱 이상하고 기괴했다. 카메라는 튀어가 된 짐을 비추었고 그 질의 창문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내다보였다. 그들의 눈은 마치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중 일부는 팔을 길게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화면 속에서 그들의 손이 내 쪽으로 기이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카메라는 그들을 기치며 계속해서 흔들렸고 하나는 다시 한번 깜빡이며 하얗게 변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그 질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공포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Y의 라인 화면이 갑자기 전화 화면으로 바뀌는가 싶더니 뜬금없이 다른 친구 기에게서 착신이 왔다. 여보세요? 음악 소리. 갑작스러운 전환에 잠시 멍하니 있던 나는 이내 기의 음성을 듣고 전체 불명의 불쾌감을 느꼈다. 지금까지 라인으로 대화했잖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분명 라인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라니? 기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차갑고 딱딱했다. 누가 너랑 내가 라인으로 대화했다고 했어? 나 라인을 안 썼는데? 그 말에 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도저히 믿기 어려웠다. 분명 조금 전까지 라인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나는 담아난 나머지 휴대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최근 대화 목록에는 분명히
기 이름으로 된 라인 메시지가 나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메시지를 눌러보니 채팅방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대화는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다. 뭐야, 이거. 땀이 손바닥을 타고 흘렸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다. 남소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 그것은 사람의 숨소리였다. 하지만 그 숨소리는 이상하게 지리하고 무거웠다. 마치 무언가가 숨을 억누르듯 끊어질 듯 말 듯한 소리. 그리고 그 숨소리 사이로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오지 마. 순간 전일이 등골을 타고 흐르며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누구지? 왜 나에게 이런 전화를? 나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다시 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 혹시 지금 어디야? 무슨 일 있는 거야? 길은 한참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A한테가 촬영 갔다가 폰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내가 내 라인으로 보냈다던 그 영상 나는 보낸 적이 없어. 나는 숨을 삼켰다. K다? 폰을 잃어버렸다. 잠깐, 그러면 그 영상을 누가 보낸 거야? 내 폰을 누가 준 거야? 기는 불안한 듯 목소리를 낮췄다. 나도 몰라. 근데 이상한 건 그 테라에서 계속 뭔가 날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내 폰으로 계속 이상한 사진들이 찍혀 있었어. 내가 찍지도 않았는데. 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쳤다. 기, 그 테라 주소가 어디야? 같이 가고자. 기는 만소리다나 주소를 알려주었다. 나는 즉시 외출 준비를 하고 기와 이일을 만나러 날았다. 차 안에서 레이는 얼굴이 청백했다. 폐가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냥 찍으려고 갔는데 폰이 사라지고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부터 계속 이상한 꿈을 꿔. 레이는 손을 떨며 말했다. 꿈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더라. 낡은 집 안에서. 그리고 창문 너머로 나를 보고 있었어. 눈이 없는 얼굴로. 나는 숨을 멈췄다. 차는 점점 인적이 드문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딸리기 시작했다. 해가는 숲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해가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말없이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마치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와 낡은 물을 띠거기게 했다. 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폰을 잃어버렸어. 우리는 조심스럽게 폐가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나무 바라는 띠거겼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때 저 멀리서 낡은 종소리가 울렸다. 종소리는 동명이 폐가 안에서 들려왔다. 누군가 있는 건가? 나는 조심스럽게 종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다. 거울 속에는 우리가 아니었다. 낯선 무언가가 웃고 있었다. A가 기념을 질렸다. 거울이 깨지며 차가운 손이 우리를 향해 뻗어왔다. 새벽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창문 밖으로는 흐릿한 달빛이 비추고 있었고 작은 방 안에서는 고요한 침묵이 단돌고 있었다. 그 침묵을 깨고 있는 것은 오직 작은 시계의 초침 소리뿐이었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눈을 뜨고 일어났다.
여전히 치골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문을 열고 나서 나는 불빛이 어슴푸레한 복도로 걸어 나갔다. 복도의 끝 왼쪽 방에서 나는 낮은 목소리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한참을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나는 결국 마음을 다잡고 걸음을 내디뎠다. 잘못된 것 같다. 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나는 그들의 발자취를 쫓고 있었다. 왜 이런 곳에 와야 했을까?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복도를 지나쳤다. 그곳은 이미 오래된 집이었다. 창문이 깨져 있고 덤은 곰팡이에 덮여 있었으며 바닥은 닳고 닳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였다. 나는 그 집의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갑자기 내가 보고 있는 대로 창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들어왔다.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는 한동안 맡아본 적이 없는 오래된 종이의 냄새와 썩은 냄새였다. 나는 얼어붙은 듯 꼰지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내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크게 울렸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은 위험해. 빨리 나가야 해. 하지만 발걸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두려움이 나를 이끌고 있었다. 나는 천문 앞에 다다나서 밖을 살펴보았다. 그곳은 잔잔한 마을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 아래 길게 뻗은 나무들이 마치 괴물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멀리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눈빛은 너무나도 차가워서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그 눈빛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나는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이게 무슨... 그 순간 창문이 깨지며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깜짝 놀라며 깃걸음질 쳤다.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나다. 빨리 나다.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다시 창문을 살펴보았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새 사라져 버린 것 같다. 나를 불안하게 만든 그 그림자들이 사라진 후 나는 다시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그때 내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갑자기 멈췄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의식을 잃은 듯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잠시 후 나는 깨어나 보니 그곳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집이 아니었다. 그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그 안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저 내 몸을 이끌어야 했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내가 돌아서서 방을 돌아보자 그때 나는 깜짝 놀랐다. 방에 나 있는 그림자가 이상하게 움직였다. 그 그림자는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나를 따라오는 듯했다. 나는 몸이 굳어버린 채 그 그림자와 싸우려 했지만 그것은 점점 더 강하게 나를 압박해왔다. 그림자가 나를 감싸기 시작했을 때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쾌가가 아니다. 이곳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 얽힌 장소였다. 나는 그 사건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다. 그 사건을 풀어야만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그 그림자와 싸우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괴물 같은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마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그냥 고마운 구멍이었고 그 구멍 속에서 끝없이 빠져들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솟구쳤다. 그 존재는 말없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때 나는 몸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었다. 발이 땅에 박힌 듯 무겁고 차가운 기운이 내 몸을 감싸며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A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우리가 그 존재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조차 믿겨지지 않았다. 그 괴물은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걸 느낄 때마다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 나를 덮쳤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닌 비어있는 두 눈구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우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네. 매일 우리를 찾는 거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괴물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존재는 입을 열지 않은 채 손을 천천히 앞으로 뻗었다. 손끝은 차가운 바람처럼 냉혹하고 기점삼적으로 찌렀다. 그것은 마치 시간 자체를 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손끝이 내 몸에 닿는 순간 나는 그 존재의 힘을 고스란히 느꼈다.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전해주었고 그 전해진 감정은 두려움 이상의 무엇이었다. 마치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끝없는 시간 속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나는 몸이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의 얼굴도 청백해졌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 차 있었다. A는 나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을 나는 잡을 수 없었다. 우리 사이에는 어떤 벽이 생겨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 벽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벽이었다. 그리고 그 벽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우리는 그 벽에 박혀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 괴물의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초월한 존재였다. 우리는 그저 그 존재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 존재의 손끝이 내 몸에 닿을 때 한 줄기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기억은 입안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소리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건 아니야. 내가 중얼거리며 다시 덕장을 쳐다보았다. 덕장 안에서 그때의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명확하게 들렸고 그 소리는 단순한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의 소리였다. 그 존재는 덕장 안에서 숨어 있었고 우리가 그곳에 접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마치 덕장 안에서 어떤 존재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기, 예의가 급하게 말했다. 너도 느꼈지? 이건 단순한 성환이 아니야. 그녀는 이미 덕장 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그 존재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고 그저 이곳을 숨어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 있는 진실과 관련이 있었다. 이인은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덕장을 향해 다가가자 그녀는 나를 멈추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더욱더 강하게 나를 붙잡으며 속삭였다. 우리 다시 이곳을 떠나자.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하지만 나는 그 말을 거부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 이미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덕장 안에서 더 이상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그곳에 숨어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예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곳에 숨어있는 것들이 매일 우리를 쫓는 거지? 나는 다시 물었다. 예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전등을 들고 덕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때 덕장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욱 크게, 더 날카롭게 울렸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아닌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덕장 안에서 무엇인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가 끝없이 추격당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제 끝이야. 예이가 말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우리는 문을 열려 했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 예이는 손전등을 들고 덤을 살펴보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문, 도대체 왜 열리지 않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나는 그저 입을 다문 채 그 여자의 차가운 시선에 눌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마음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여자의 얼굴이 점점 더 가까워지며 그녀의 입술이 다시 열렸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이곳을 떠날 수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도 더 차갑고 더욱 심각하게 들렸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벽을 더듬어 보았다.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손전등의 빛만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에이,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에이는 내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물에 손을 얹고 마치 그곳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처럼 계속해서 숨을 주고 있었다. 그때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은 지리하고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섬뜩했다.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이곳은 너희가 떠날 수 없는 곳이다. 갑자기 문이 큰 소리로 열렸다. 우리는 그 소리에 놀라면서도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나가려는 본능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 문 너머에는 더 이상 복도나 다른 밤이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은 깊고 어두운 구멍이었다. 구멍의 끝은 보이지 않았고 그곳에서 뭔가 지리한 기운이 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그 구멍을 바라보며 무언가가 거기서 나올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 이게 대체 뭐야? 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도 그 구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구멍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빠져나가자 나는 본능적으로 예이의 손을 잡고 그 구멍을 피해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예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빠져나갈 곳이 아니라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여전히 금 구멍이 우리를 잡아 끌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구멍에서 뭔가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사람의 손처럼 보였지만 그 손은 불규칙하게 움직이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손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순간적으로 그것이 나를 잡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건 대체 뭐지?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손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예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손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예이, 나다자. 이곳을 떠나야 해. 나는 단순히 예이의 손을 잡고 그 분엄을 벗어나려 했다. 그 순간 그 손이 내 팔을 잡았다. 그 차가운 손길이 내 피부를 스쳐 지나가며 나는 몸을 떨었다. 에이, 나는 기념을 질렸다. 그러나 A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손은 내 팔을 점점 더 세게 잡으며 나를 분원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A, 제발. 나는 레이를 향해 예언했지만 그 손은 계속해서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어딘가에서 다시 한번 기리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여자의 웃음소리였고 그녀는 이제 분원에서 나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희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 여자의 목소리가 그 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그 소리의 단도는 점점 더 커졌고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 에이, 제발, 움직여. 나는 다시 한번 예언하며 그 손을 떼려고 했다. 그때 레이가 움직였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그 손을 향해 내리쳤다. 순간 손은 나를 놓치고 우리는 그 구멍을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눈을 뜬 순간 모든 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 어두운 밤 안에서 내가 눈을 감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신기할 정도였다. 비는 여전히 내 옆에서 나를 흔들며 깨우고 있었다. 일어나,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머리가 아프고 몸도 무겁고 아무런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내가 느낀 것 중 가장 끔찍한 것은 몸 안에서 몸다나 꿈틀거리며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마치 나의 모든 세포가 살아있는 것처럼 기이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기라 나를 부드럽게 흔들며 나를 일으켰다. 너 괜찮아? 뭐라고 소리치던다. 그의 목소리가 내 귀에 가득 찼다. 나는 겨우 일어섰고 내 주변을 둘러보았다. 눈앞에는 그 질의 티어와 같은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벽은 부서져 있었고 구석구석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이곳은 어디지?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곳은 내가 기억하는 불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잡고 바깥으로 이끌었다. 너는 괜찮아. A도 괜찮다니까. B는 다시 한번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가 말한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다. A는 여전히 내 옆에 누워 있었고 그와 함께 이 방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를 바깥으로 이끌며 급히 다른 사람들을 찾기 위해 움직였다. 그때 나는 그들의 말 속에서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갑자기 내 뇌리 속에서 하나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놈들. 내가 떠올린 것은 바로 그때의 기억이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자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공포가 다시 나를 감쌌다. 내 머릿속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냄새, 그들의 차가운 손길이 아직도 내 몸속에 남아 있었다. 우리가 죽을 뻔했다는 걸 이해 못하겠어? 비의 목소리가 다시 내게 달아왔다. 그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그 집에 갔을 때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 그곳은 뭔가 다른 존재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 그게 바로 그들의 집이었지. 나는 그가 말하는 내용이 혼란스러워하며 그에게 물었다. 그런 그들이 누구였다는 거지? 비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숨을 짓기 쉬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어.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형상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들 속에 숨어있는 것은 다른 존재들이었지. 그들은 단순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 그 집으로 불러들였어. 그리 말에 나는 미끼 숨들었다. 인간이라니? 내가 알고 있는 인간과는 너무 다른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듯 나의 몸은 더 이상 내가 느끼던 반전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았던 그 눈길, 그들의 손길이 아직도 내 피부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빌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들이 우리가 기명을 지르던 그 순간에 다가왔던 거라.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탐색하려 했던 거지. 하지만 우리가 바깥으로 도망친 덕분에 그들은 우리를 놓쳤어. 나는 그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내 몸을 떨게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진에서 벗어난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었나? 내가 물었다. 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우리는 그 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어. 우리가 기명을 지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들 손에 끌려갔을 거야.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진의 그림자가 떠오르며 나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환상일 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 짐은 단순한 질이 아니었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 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었지만 그 짐을 떠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비는 나를 이끌며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우리가 벗어난 것인가? 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비는 내게 묵묵히 대답했다. 이제는 끝났어. 그들이 우리를 놓친 거야. 하지만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그의 말은 내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그들이 우리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숨을 깊게 쉬며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그들의 존재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우리를 다시 찾아낼지 모른다는 공포가 나를 감쌌다. 내가 느끼는 공포는 단지 상상 속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이었다. 우리가 진짜 벗어날 수 있었던 걸까? 나는 다시 한번 기이하게 물었다.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말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쫓지 않아. 그날 밤 나는 그 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나는 아직도 그 진에서 겪은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꿈은 너무 생생했고 그 순간들이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 깊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예의와 함께 그 진을 떠나온 지 이미 몇 시간이 지나 있었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떠나지 않았다. 그냥 모두 잊어버리자. 나도 더 이상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 에이가 갑자기 내게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에이도 나처럼 그 사건을 잊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건을 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면서 그 짐을 점점 더 멀리 두었다. 하지만 그 짐이 주는 불안감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자꾸 그 짐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 떠오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짐을 떠난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일까? 나는 그것을 확신할 수 없었다. 이젠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에이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게 글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면 좋겠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글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실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글집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 안에 있었던 그림자들, 그리고 그 노파의 얼굴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본 것들이 정말로 내 기억 속의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글집에서 겪은 일이었을까? 갑자기 내 전화가 울렸다. 나는 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지만 전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정적만이 나에게 들려왔다. 나는 그 정적이 무서워서 전화를 끊었다. 그때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다. 내가 글집에서 찍었던 그 영상이 내 핸드폰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그 영상을 보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영상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다. 그 영상 속에서 내가 보았던 그 그림자들, 그 노판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며 나를 괴롭혔다. 결국 나는 그 영상을 보기로 결심했다.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찾은 나는 그 영상을 재생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내가 본 장면들이 차례차례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장면들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나는 그 영상을 멈출 수 없었다. 이 영상 속에서 나는 그 집의 방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방에는 내가 보았던 것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노파는 천천히 그리고 무시무시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 또한 나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그것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나는 내 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에이야, 내가 보낸 영상이 뭐야? 목소리가 떨리며 내가 말했다. 그러나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A의 목소리는 차갑고 굳어 있었다. 너 그 영상을 봤어? A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봤어. 그럼 이제 알겠지. 우리가 봤던 게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걸. A가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A에게 물었다. 우리는 그 집에서 무언가를 본 거야. 그 집에 갔던 사람들은 다. 그게 A의 목소리가 떨리며 이어졌다. 그것들은 그 집에 있었던 것들, 그냥 인간이 아니었어.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나는 다시 그 집을 떠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A도 내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나는 A에게 물었다. 너 그 집에서 본 것들을 정말 기억해? A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기억해. 하지만 그때의 느낌은 정말 이상했어. 그 집에서는 뭐든지 다 소용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물었다. A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우리는 그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돼. 그 집이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집은 더 이상 우리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집으로 가야 할 것만 같은 단박에 사로잡혔다. 이젠 그 집이 나를 두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그 집에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내가 계속해서 그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버렸다.